월드클래스라는 바텐더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그 칵테일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2013년 그리고 2014년 김연아도 못하는 2년 연속 우승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돈스오브 데킬라 호세쿠엘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킬라 브랜드죠. 거기서 글로벌 준우승을 거둔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바텐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 보면은 위스키 좀 볼게요 한번요. 저는 한 위스키 컬렉팅 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제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장을 운영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위스키 컬렉팅을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사실 그 위스키들이 굉장히 좀 큰 미천이 돼가지고 매장을 그래도 잘 안착시켜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앞에 차트를 보시면은 나이트 프랭크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인덱스를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도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투자처들이 있죠. 와인도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인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꺾인 약간 시장이죠. 시계,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아니면 뭐 가구 같은 것도 이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위스키가 월등하게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곽강받는 이유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위스키 업계의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위스키는 만든 다음에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좀 잘 나가네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바로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본 위스키 중에 하쿠슈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야마자키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만큼이나 사실 이제 같이 유명한 위스키인데, 그 위스키가 1980년대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류소였었어요. 거기다가 그 일본의 버블 경기랑 맞물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버블 경기가 줄어들면서 증류소의 그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축소를 해버리게 돼요. 만약에 그 하쿠슈 증류소가 그대로 생산량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야마자키 이상의 저는 증류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스키 업계 기업화. 원래 다 보면은 사실 우리 시골에서 뭐 장단 보는 것처럼 사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만 공장화가 되고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위스키 업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보통 거의 대부분 가문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브랜드들이 인수와 합병을 통해 가지고 큰 글로벌 회사에 합병이 되면서 좀 더 커졌죠. 약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아니면은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 이제 출시가 될 건데 뭐 50년, 막 60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컬렉터들의 약간 주목을 끌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특히 지금 대만도 그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술을 많이 마시는 또 그런 시장이거든요. 예전에는 일본 잘 살았을 때 그때 굉장히 일본은 위스키의 블랙홀 같은 데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죠. 약간 그 룸사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룸사롱이 장사가 안 되면은 스코틀랜드의
그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위스키를 소비를 많이 했었었는데 거기와 더불어가지고 지금 대만하고 중국의 젊은 층들이 위스키를 소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소비량에 비했을 때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또 그런 것들도 지금 위스키 투자를 각광받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헐리우드의 그런 배우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와이너리를 사고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종격 투기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맥그리거 아시죠? 예. 그분도 지금 그 자기 나라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를 만들어갖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지 쿠루니가 자기 친구들이랑 그냥 정말 얘기하다가 우리 데킬라를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데킬라 브랜드를 런칭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디아즈오에 굉장히 비싼 것에 팔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냐면은 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술을 더 많이 마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그렇게 막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은데 다른 나라들, 특히나 막 큰 나라들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대리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완성이 끝내고 나면은 훨씬 더 그 알코올 소비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거기에 투자를 해놓는데 거기다가 또 상류층 그리고 지금 약화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연산의 그런 고급 위스키들이 더욱더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위스키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또 생각을 또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따 보면 주실 겁니다. 오늘 3가지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위스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거를 사놔야지 좀 돈이 될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사실 간단해요. 숫자가 있는 위스키를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숙성 연도수 아니면은 빈티지 한정 생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3,000병만 생산합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확실히 좀 나중에 이렇게 생각보다 잘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염두를 한번 해두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저는 제 생년 빈티지 제가 79년생이거든요. 그래서 1979년도산 위스키를 제일 처음 샀어요. 그리고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도 좀 궁금해지네. 78 모으고 77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아가지고 컬렉션을 또 만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항상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연도수 고연산들 30년이나 아니면 35년 40년들 이런 것들 눈여겨보셨다가 구매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꽤나 쏠쏠한 재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스키에도 우량주가 존재합니다. 저는 우량주라고 외웠던 애가 지금 한 마이너스 60%가 났는데요. 주식 중에. 근데 지금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딱 그 수익률 좋은 위스키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이 항상 맥켈란입니다. 예, 워낙에 유명하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화려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량은 늘고 근데 생산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구하기가 좀 어렵죠. 거기다가 계속 끊임없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켈란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야마자키 위스키. 야마자키 위스키는 일본 위스키가 사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스카치나 아니면 미국 위스키에 비했을 때 후발 주자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특유의 약간 장인정신이나 아니면은 그런 마케팅들이 잘 결합이 되면서 최근에 진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자키 같은 일본 위스키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열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위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약간요.
지금 오늘 드실 위스키들은 전부 다 40도대의 위스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0분, 30분 정도면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런 위스키들이에요. 근데 캐스크 스트렝스, 그러니까 처음에 오크통에서 나온 도수 그대로 병입하는 그런 고도수의 위스키들은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뭐 짧게는 한 석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열어놓으신 상태로 그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로, 그래서 조금씩 드시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바뀌거든요, 풍미들이. 그러면서 한 진짜 병 밑에 조금 남았을 때가 가장 정점에 열리는 위스키들이 거의 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 위스키 드실 때에는 뭐 약간 오늘 드신 애들처럼 40도대 애들은 한 3개월 정도 안에 소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도수가 훨씬 더 높은 애들 50도나 아니면 60도대의 그런 위스키들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관찰해보시는 재미가 분명하게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뒀다가 한 달 뒤에 먹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너무 알코올이 세가지고 맛이 없었는데 강하기만 했는데 한 달 뒤에 먹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해주셨다가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질문은 또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위스키 도수는 네. 어떻게 결정해요? 아 결정이요? 네. 숙성 기간이 길수록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스키는 우선은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최소 40도 이상이어야 이제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증류가 마쳤을 때는 94.8도 이하여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 위스키 증류 끝나고 나면은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도수가 되는데, 자, 그 오크통에 넣죠, 이제. 오크통에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증발이 좀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데, 천사의 몫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천사가 위스키가 잘 익을 수 있게 지켜준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너의 몫으로 좀 날려주는 거죠, 약간. 그렇게 엔젤 쉐어가 일어나면은 50도에서 60도대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생산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냥 거기 있는 도수 그대로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40도 이상만 되면 위스키라 부를 수 있으니까 물을 좀 넣어가지고 도수를 낮출 것인가. 물을 좀 섞으면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대신 만약에 물을 섞지 않는 상태로 만약에 병입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원주의 풍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스키가 되겠죠. 숙성 연수가 계속 진행이 되는 데일수록 자연스럽게 도수는 떨어집니다. 근데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숙성을 오래 시킨다고 해가지고 40도 이상이 될 거라는 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뭐 한 40년 또는 50년 됐었을 때 잘 견디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한 뭐 41점 몇 도, 42도 이 정도에서 끊어서 병입을 아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주신 위스키더라고요. 네. 저희 부모님 때 유명했던 시바스 리가 시바스 리가는, 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시바스 리가는 우선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예, 지금 오늘 테이스팅 하신 거는 싱글 몰트 위스키.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만 만들어진 위스키고요. 시바스 리가는, 시바스 브라더스라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류소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증류소들의 원액들을 블렌딩해서 만든 위스키들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거든요. 싱글 몰트 위스키가 좋냐, 아니면 블렌디드 위스키가 좋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희 고모부가 예전에 시그램 회사에서 상무셨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썸씽 스페셜 기억하시는 거 혹시? 아니면 패스포트? 예. 그 위스키 만들 때 굉장히 술 많이 드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술이 많았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위스키를 마셨는데 커티샬을 제가 먹었던 게 이제 기억에 남거든요.
어떤 게 더 낫냐고 물어보는데 보통 블렌디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싱글 모트로 넘어가죠. 더 캐릭터들이 강한 걸 찾게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서 오는 거는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블렌디드 위스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가장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드러운 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모부는 아직도 민저? 예, 뭐 그런 거 드세요, 진짜 아직도 예, 윈저 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살루트 좋은 날엔 살루트 뭐 이런 거 드시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시버스리갈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좀 약간 뭐 예전에 막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브랜드 자체가 너무 아빠 브랜드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위스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왜냐면 이제 그 시버스 브라더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중류소들이 굉장히 과일 향이 뚜렷한 중류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랜버기나 뭐 아니면 맥더프 약간 이런 애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입맛에 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블렌드 한다는 게 몰트 위스키들을 막 블렌드 한다는 건가요? 아, 그 블렌디드 위스키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죠. 싱글 몰트 위스키는 보리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가 있습니다.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보리 말고 나머지 곡식들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밀, 뭐 이런 것들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싱글 몰트 위스키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죠. 그리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는 조금 옅어요. 굉장히 좀 희미한 약간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블렌딩 해갖고 만드는 게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싱글 몰트랑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드 한다. 예. 근데 두 가지만 섞는 건 아니에요. 보통 조니워커 블랙 같은 애들이 40가지 원액을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조니워커 블루는 45가지. 그리고 히비키 들어보셨죠? 일본 위스키. 그거는 17가지의 원액들이 블렌딩 되었고 만들어집니다. 이걸 투자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샀다가 어디다 팔아요? 그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 네. 자, 우선은 한국에서는 지금 개인과 거래는 불법입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앞으로 열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미 개인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문신 있잖아요. 문신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암암리에 그냥 어느 정도 열어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그런 과세나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개인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조금 더 개인 거래 말고 좀 더 합법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뭐 옥션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과세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투자에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BS에서 ETF 만든 데가 그걸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궁금한 건데요. 네. 이건 테크니컬한 질문인데 사실은 오크통 여러 군데서 할 거고 원재료를 같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제품에 민감한 사람들은 병마다 테이스트가 조금씩 다를 거라는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균질성은 어떻게 유지합니까? 아, 균질성이요? 네, 저 그게 궁금해요. 균질성은 우선은 지금 블렌디드 위스키 좀 얘기를 싱글 몰트에 예. 싱글 몰트는 제가 보기에는 오크통에 따라서 네. 시기에 따라 예.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마다의 균질성을 사실 유지하는 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맛 다릅니다. 그렇죠. 예, 달라요. 특히나 시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데 뭐 봄에 병입한 아이들 아니면 겨울에 병입한 아이들 약간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위스키의 맛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맛이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오크통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 또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맛 자체가
뭐 균일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중소들 지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프링뱅크 같은 중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든 거, 올해 만든 거, 뭐 내년에 만들 거 다 맛이 다를 거예요. 달랐고요. 계속 꾸준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블렌더들이 하는 노력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액들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우리 증류소에 부합되는 캐릭터에 맞는 위스키로 만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원액들이 부족한 건 굉장히 사실이기 때문에 뭐 맛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캐스크에서 나온 거랑 같을까요? 아, 지금 ETF 아니, 말씀하신 같은 통에서 나왔는 네. 거는 병을 뭐 10병을 담아도 같은 맛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NFT라고 하죠, 약간 NFT 한정적인 토큰, 약간 이런 애들은 지금 그 같은 싱글 캐스크의 그런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통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 만약에 술이 200병 담겨 있으면은 그 200개의 NFT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맛이 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싱글 로스트 위스키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한 10배 정도 되는데 보면은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런 싱글 캐스크의 그런 제품들을 되게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약간 그런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요. 네, 넘버링 돼 있죠, 약간. 그래서 전체 병수 240병, 그러면은 얘가 몇 번째 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있으신가요? 혹시?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혹시 스코틀랜드에서 건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들어보셨죠? 슬란지바라고 부릅니다. 슬란지바, 건강을 위하여. 예. 뭐 항상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저는 계속 꾸준하게 바텐더로 일을 할 거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중에도 좋은 술, 맛있는 칵테일을 드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오늘 자리에 모이신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를 더 풍요롭게 보내고 싶어서 오늘 모이신 거잖아요.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 가장 완벽한 것 같습니다. 건강과 자산. 예. 오늘 제가 슬란지바라는 오늘 건배사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잔을 한번 들어주시죠. 자, 슬란지바! 슬란지바!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세미나 진행해 주신 발표자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